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가 탄력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리트윗까지 하는 초조함을 보여줍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은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공화당 내에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 공화당이 침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방어선인 팍스TV에서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정치 라이벌을 침몰시키려고 한 것은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보수 매체에서도 파열음이 들립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반중국법 마련 때문에 LA 카운티에서만 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경고했습니다. 포레버 21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포레버 21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을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 증가와 소비자의 의류 취향 변화 시그널로 봅니다. 미국 시골 주민의 80%는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메릴랜드주가 내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타바코 구입 연령을 21세로 올려 시행합니다. 46회 한인축제는 한인과 여러 인종이 함께 즐기는 다인종 페스티벌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가슴을 터치했던 이벤트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 TV가 주최한 나도 가수다였다는 게 중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큰 축제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일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가 평소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좀 남겨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한인들이 다른 인종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면서 축제를 지내는 동안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정말 주말이지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그 대통령이 달라스의 복음주의 목사죠. 그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미국에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전은 절대로 그 치유될 수 없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 대통령이 트윗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팍스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서 늘 좋게만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그 에드 헨리라고 예전에 그 CNN 방송에 있다가 CNN과는 맞지 않죠. 팍스로 가서 대통령의 칭찬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그 보수적인 그 신디케이트 라디오 쇼를 하고 있는 마크 레빈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뭔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드 헨리를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18번이나 비난하는 그런 그 트윗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하원에서는 기소를 하는 형태고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소환도 하고 증인들의 얘기도 듣고 특히 이제 그 국무장관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해서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해서 하원에서는 이미 220명이 넘었기 때문에 공화당은 한 명도 여기에 찬성하는 탄핵 절차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번엔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는 나오고요. 그래서 이미 그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218명 탄핵 투표가 통과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상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20명이 대통령 탄핵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하원에서 기소라면
상원에서 재판을 하는 형식이죠. 그렇게 해서 20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지금으로선 보기 힘듭니다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난 며칠 사이에 대통령이 아니 공화당이나 대통령이 늘 그래 민주당 탄핵을 해봐 하면 우린 더 좋아 하면서 더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이 하자 공화당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 아담 킨즌저 의원조차도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대통령이 내전을 지금 부추기는 것 아니야? 이건 혐오 이상인데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는 미국에서 1800년대부터 어떠한 그 힘의 균형을 위해서 상당히 그 존중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내부 고발자도 또 그 정보국장 대행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먼저 그 CIA 그 오피서기 때문에 CIA의 감찰관에게 얘기를 했고 들어보니까 그렇다 싶어서 또 그 국가정보국의 감찰관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 두 사람의 감찰관이 다 동의를 했고 그러나 결국은 이 내용이 뭐 청와대래네요. 제가 백악관과 법무부에서 노했기 때문에 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리크가 돼서 이런 상태까지 왔죠. 대통령이 그 신변이 보호돼야지 되는 내부 고발자를 스파이와 같다, 매국노와 같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 줄 알지 처형했잖아요. 사형시켰잖아요. 그런 내부 고발자라기보다는 매국노라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파이라면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해져서요. 이 사람 신변이 연방 정부가 이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충분한 deserved in 그를 만날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호받아야지 될 비밀이 지켜져야지 될 내부 고발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 고발자가 원래 이 정도의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대통령의 다른 나라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선거에서 가장 그 자신의 라이벌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과 그 사람 아들의 뒷조사를 해라. 대신에 내가 나에게 페이버를 주면 나도 너희에게 페이버를 줄게. 이런 형태가 트랜스크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 안보 위협이다 해서 본인의 신변 그 안전을 뒤로 하고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가 곧 청문회에서 직접 얘기를 한답니다. 민주당도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파워에 갈망한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의 탄핵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대통령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heartbroken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통하다고 했고 prayerful하다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한쪽으로는 파워 그게 있겠죠. 전 국가 안보 보좌관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에서도 우리하고 대화한 것은 공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러시아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러시아와 사우디의 지도자, 사우디의 그 왕자 자말 카쇼기를 그 살해했다는 CIA는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 그 MBS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감춘 것처럼 많이 감춰놨다는 얘기잖아요. 빠르면은 10월 말에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상원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한 달 전에는 하원에서 그렇게 탄핵을 하면 우리도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부 고발자 그거 맞는 말 한 거야? 이런 얘기를 상원에서 하는 것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왜 상원에서 안 되면 이게 힘들고 이슈만 가려지는데도 이렇게 탄핵 절차를 낸시 펠로시가 거부하다가 시작했느냐. 안 하면 무책임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의회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서 선거에 왜곡을 끌어들인다고 할 때 뭔가 일을 해야지 되는 게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낙타의 코 정도 항상
큰 그 빙하의 부분만 나타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다른 말로는 낙타의 코 정도만 나온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더한 것이 나오면 공화당도 공화당이기 이전에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지금 마음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아서 재선될 확률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나고만 공화당의 애리조나가 지역구였던 제프 프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상원에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표한다면 35명 정도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할 것이다. 이름 드러내면 대통령이 복수하잖아요. 선거에서 지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이건 너무 심하다. 오늘 아침에는 워싱턴 포스트 어피니언란에 대통령보다 큰 게 나라다, 국가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공화당도 이 정도 되면은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닉슨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제 주말에 팍스에서부터 드러지 리포트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줬거든요. 팍스의 셰프 스미스와 오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난번 판문점에 존 볼튼을 내치고 그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 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셰프 스미스 데이타임의 앵커를 하고 있는 셰프 스미스는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터커 칼슨은 어피니언 리더격인 사람입니다. 해서 이제 이 셰프 스미스가 앤드류 나폴리타노라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언제부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자 터커 칼슨이 또 다른 조 디제노바를 불러서 이게 무슨 범죄? 앤드류 나폴리타노가 바보 같은 거지, 풀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다음 날 셰프 스미스가 이게 뭐냐? 우리 같은 채널에서 이거는 정말 repugnant, 혐오스럽다. 우리가 서로를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게 repugnant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Attacking our colleague who's here to offer legal assessments on our air in our work home is repugnant. 그러자 저녁에 다시 터커 칼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epugnant. Not clear if that was you or me, but someone's repugnant. 그러면서 다시 조금 전에 웃음소리가 조 디제노바거든요.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 디제노바는 대통령은 법 집행기관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건 심지어는 외국 사람에게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조사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팍스에서 가장 클리어한 정말로 공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 월러스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 터커 칼슨 시간에 나와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조 디제노바와 그의 와이프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함께 우크라이나 이 의혹에 대해서 뒤에서 일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물론 조 디제노바는 아니라고 펄펄 뛰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크리스 월러스가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사람이 증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여론은 그 사이에 55% 정도가 대통령의 탄핵 절차 시작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커서 민주당은 87%가 지지 탄핵 절차, 공화당은 23%만 지지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해서 이 내용은 결국은 조사하다가 하원에서 끝까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선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는 하원에서 통과하고 나서 닉슨 때처럼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지금 하원을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원에서 탄핵 절차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무죄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탄핵이 상원 하원에서 여론이 바뀌어서 완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를 지금 슬쩍슬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자리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물려받을 수 있다면 that's okay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부터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마이크 펜스도 우크라이나 혐의에 일정 부분 일한 게 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제2의 순위가 넘버 1, 2, 3 순위가 이 경우에는 펜스까지도 그 케이스에 물려 들어간다면은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임시 대통령이 돼서 남은 임기 16개월 정도를 치르고 2020년에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화당이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임시 대통령을 하는 것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이크 펜스를 같이 물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원이 무죄로 하는 그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지금 미국이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길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 제가 이 같은 내용보다는 살아가는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하도 국민의 모든 것에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못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정치를 전해드리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의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6회 LA 한인 축제가 열렸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축제에 참여한 언론사도 많고 개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은 뭔가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을 만들었던 많은 모든 분들이 모든 행사에 참석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으뜸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그리고 이제 곧 그 텔레비전 뉴스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 TV가 함께 마련한 나도 가수다였다.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저와 함께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스토리를 저희 같은 방송사에서는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시는 분이 목발을 짚고 나와서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나훈아의 노래를 불렀고 우정이 가득한 친구끼리 지금 대상을 받았는데요. $1,000 캐시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데리고 왔는데 비가 조금 내려서 남편이 데리고 갔고요. 저 혼자 노래 불러요 하시는 분들도 상을 받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엄마가 제가 너무 크게 노래한다고 싫어해요 라는 분들 정말로 전부 완성도가 있었고 스토리를 전부 그 텔레비전에서 한국 TV에서 또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96세 되신 이 할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스토리도 얘기하셨고요. 네, 96세 되신 분이십니다. 그말라연 날씨 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리 들어버렸네. 끝까지 한 번도 가사도 잊지도 않고 이분께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도 어쩜 그렇게 답변을 잘 하시는지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선 이 성질 내면 안 돼요. 네. 제일 좀 성질 절대 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소식하면 성질 나요.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DNA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오래 사셨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96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보내주신 우리 앰뷸런스 킴.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사연을 갖고 계셨어요. 정재윤 씨하고 이정원 씨가 사회를 보셨고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어디 뭐 갑자기 그 태어나서부터 부잣집에서 교육 잘 받고 편안하게 살아오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나도 가수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곧 텔레비전으로 한국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 TV 그 인터넷 들어가시는 것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뭐 평소에 코리아 타임즈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조금 찾아보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이었어요. 잠시 뒤에 예상했던 대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그 중요한 그 이벤트에서 모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또 다른 블럭이 돼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노스코리아의 애드블럭을 시켜야지 되겠네요. 네, 다른 것을 보죠. 네, 폴리티코, 뭐 usatoday.com, 거의 모든 뭐 CNN, 워싱턴 포스트, 존 볼튼이 finally spoken, 그리고 이제 빅 워닝을 했다, 큰 경고를 했다. 가디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난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북한에 대한 위험한 접근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NN이 오히려 점잖게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쫓겨난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다른 그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하는데, 제가 미국 뉴스는 미국 뉴스고 일단 그 가디언을 클릭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존 볼튼이 물론 그 보수적인 그런 띵크탱크입니다. CSIS요. 국제전략연구소, 전략국제연구소, 뭐 빅터 차 등이 있는 빅터 차 교수 등이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핵을 충분한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북한 핵 문제와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북한 핵 문제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지금 10월 달에도 미팅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9월 달에 원래 실무회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도 안 하고 이게 시간을 조금 넘기고 나면은 북한이 탄핵 절차를 지켜보면서 아니 지금 뭐 탄핵될 대통령과 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계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그 문재인 행정부는 그 조국 이슈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촛불 집회하면서 조국을 지지하고 그러나 또 반대에 또 다른 촛불 집회도 뭐 10월 3일에 있는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4월이면은 총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북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데, 북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좋은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잖아요. 좋은 위치면은 볼튼 말이 잘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이 왜 그래? 우크라이나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볼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은 군사 옵션을 생각해야 된다. 전혀 본인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한 답이다. 이게 리비아 모델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인상을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만났으니까요. 만나고 김정은이 먼저 와서 악수하자고 하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김정은은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였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하더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김정은은 지금 위치가 좋고 또 장기 집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려고 할 때 미국 내부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북한의 리더십, 내가 민간 여기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하는 게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존 볼튼이 굉장히 강성이고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런 존 볼튼조차도 공통적으로 내놓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노래하듯이 부르짖는 미국은 동맹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역시 존 볼튼이 했다.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정책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다는 것이요. 물론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내용 굉장히 지금 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놓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파이어 앤 퓨어리로 갈 수도 있고 무조건 북한의 입맛에 맞춰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쩌면 북한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놓고 났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렇게 핵을 포기한다는 협상을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라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던 민주당 대통령이 날지도 모르고 이런 계산을 하겠잖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네바다에서 새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세 군데 주에서 아이오와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한 군데는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조 바이든을 앞섰는데 네바다에서는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세 사람이 동률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존 볼튼이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다 무시하고 혼자 가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당장 또 지역적인 안배도 있는 것이고요. LA타임즈 사설이 반중국 무드가 DC에서 있는 그 무드가 LA 카운티에만 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다운타운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자주 보셨겠습니다마는 BYD라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그런 중국 회사, 물론 민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하고 또 레일카를 만드는 회사는 CRRC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국영 회사거든요. 이 두 개 회사가 미국의 여러 정부가 됐건 민간이 됐건 전기 버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오염을 줄인다고 해서 전기버스, 전기자동차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과 많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 BYD나 CRRC나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와는 어떤 계약도 하지 말아라, 물건도 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니고요. 해서 이런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게 생겼고요. 실제로 해서 LA 카운티에는 랜캐스터의 공장이 있거든요. 이 BYD 공장이 있어서 8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회사 쓰면 되지. 미국 회사가 아직까지 전기버스, 레일카를 안 만들어요. 물론 레일카는 화물 레일카를 만드는 회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BYD라든가 CRRC처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뒤처졌고 가격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물론 LA타임즈가 사설에서 의회 멤버들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뭔가를 그 안에다가 자동차 안에 넣어서 중국에 스파이 한다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이런 회사 지원금을 받는 회사와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건데 아니
LA 타임스 사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만든 카메라, 전화, 뭐 라우럴, 컴퓨터, 가전제품을 집과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BYD와 CRRC는 전기 버스나 아니면 전기 레일카를 미국에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감시를 받고 정규적으로 규제를 받고 하는데 뭐 다른 카메라나 컴퓨터보다 이게 더 국가 위협이라는 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다 오는 상품이잖아요. 말이 되느냐. 일자리만 잃는다. 이를 중국에 대해서 뭔가 규제하더라도 봐가면서 하자. 이게 LA타임스 그 사설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 아메리카 하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 레일카를 만드는 미국 회사가 마땅치 않으니까 오히려 뭐 한국엔 좋을 수 있겠네요. 캐나다나 한국 다른 나라 제조 회사에만 좋은 일을 시킨다 하는 사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유럽 연합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함께 압박을 하면은 중국이 알아서 뭔가를 개선을 할 텐데 미국이 혼자 다른 나라와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게만 좋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뭐 일자리를 그 쳐내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젊은이들 취향도 바뀌었고 또 뭐 쇼핑하는 그런 그 쇼핑몰의 파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부터였습니까? 정말 그 1980년대에 이민 오셔서 지금은 뭐 그 따님이 그 대표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운영도 하고 계시지만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제일 처음에 이제 Forever 21 정말 많이 그 확장을 할 때 미국에서도 주목을 했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생겨서 패스트 패션을 쭉 이끌어 왔는데 결국은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어젯밤에 그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40여 개국에 785군데 스토어가 있고 미국에 534개 스토어, 그 밖에 뭐 캐나다, 일본, 한국. 사이즈 자체는 백화점보다는 작지만 다른 어느 경쟁 소매업소보다도 큰데 결국은 뭐 미국에서도 많이 문 닫고 한 뭐 아시아와 유럽에서 문 닫고 아직까지 뭐 멕시코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곳은 조금 열어둔다고 하고 웹사이트에서는 물론 팝니다. 몸집을 단순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최고대로 다시 가는 이제 그 따님인데 린다든가요? 성함이 수석부회장, 수석부사장 아무튼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해서 많은 매체에서 거의 모든 뭐 경제지를 포함해서 주요 매체가 방송, 신문 가릴 것 없이 다 보도를 하는데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고 지금도 큰 것이죠. 구조조정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소매업소 환경이 이렇게 그 빨리 바뀌는 것을 좀 예측을 덜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부터 성공을 해와서 지금 2019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 스타일의 옷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언제나 그 스토어에 가면은 새로운 물건이 뭐 이번 주에 가고 다음 주에 가도 또 새로운 물건이 있을 그럴 정도.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카피라이트라든가 그런 그 고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확장 자체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200개 이상의 스토어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6년이 채 안 돼서 그 수석 부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7개국에서 이제 뭐 47개국으로 뭐 확장이 됐고 스토어 자체도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이커머스가 지금 존 볼튼 얘기가 나오니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s a sign to be worried about.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And that our policy should be that we do not accept it. We will not accept it. 네, 존 볼튼이 좀 전에 말씀드린 CSIS에서 한 얘기인데 김정은은 절대로 말씀드린 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의 그 정책을 우리가 억셉트 할 수도 없고 억셉트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Forever 21으로 돌아와서 지금 Forever 21의 경우는 이커머스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전체 판매의 16%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는 그 매출이 44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33억 달러, 그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죠. 해서 2010년도 그때는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이었었잖아요. 오늘 LA 아니죠. 뉴욕 타임스도 그 사진도 실었던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왜 시에서 큰 업소가 오픈하면은 시장이 직접 가서 뭐 리본 커튼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장도원 씨와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따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는데 9만 스퀘어 피트 4층짜리입니다. 패사디나의 2층짜리도 저는 엄청 크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4만 3천 명 직원이 지금은 3만 2,8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Forever 21이라고 한 게 무슨 21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다시 21세였으면 미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Forever 21 or 21 again 생일 카드에 그런 사인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심정으로 젊은 사람은 계속 그 21 나이 드신 분들은 Forever 21 again or 21 forever 하는 식으로 21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는 소수 인종이 손님의 대부분이고 25세부터 40세 사이가 40%. 앞으로도 $50 미만의 옷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소녀들의 옷과 남성들 옷은 같고 뭔가를 이제 그 계산을 하겠죠. 그 집안 장식품이라든가 전자제품, 화장품은 조금 줄이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취향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요. 몰 트래픽 줄어든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대로고요. 젊은이들이 세컨핸드 스토어, 컨자인먼트 그런 그 상품들을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패스트 패션이 로케이션을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뭐 Forever 21도 그렇게 가야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네요. 항상 Forever 21 나오면 얘기하잖아요. 그 장동건 부부가 제일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쇼핑백에 새겨놓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것 쇼핑백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일랜드 파크의 Forever 21, 패션 21이에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스토어 이름 안 바꾸고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대로 있겠죠.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Forever 21에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리테일 스토어의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5,900군데 스토어가 문을 닫았고 올해도 8,200군데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Forever 21도 이럴진데 많은 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 쇼핑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느낌 다시 드는 아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계속 한 14개의 주가 거의 비슷한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메릴랜드 주에서도 내일부터 흡연 나이 자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려서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전자담배까지 포함해서 살 수 없게 하는데 벌금이 이제 보통 이제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요. 첫 번째 위반하면 $300, 나중에 이제 $3,000까지 가는데 계속 아프잖아요. 젊은이들이 전자담배 많이 피우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보통 미국 하면은 부자인데 다른 나라가 겪는 거 똑같습니다. 미국의 시골 지역에 의사가 너무 없어서 텍사스 서부 지역에 한 인구가 11,000명 되는데 의사가 1명밖에 없답니다. 41년을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을 하셨는데 68세세요. 일찍 의사 처음부터 그곳에서 쭉 일을 하셨는 것처럼 보이네요. 에드 가너라는 이분 한 분밖에 없는데 연방 정부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시골의 미국인들이 80%가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제대로 못한답니다. 20%만 그러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의사의 10%만 시골로 가고 나머지 90%는 도시에서 진료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외과 의사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외과 의사가 텍사스주가 카운티가 254군데인데 159개 카운티에 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대요. 35개 카운티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아예 30군데 카운티는 온리 의사가 한 명 정도만 있는 뿐만이 아니라 뭐 앰뷸런스, 의료짐, 뭐 MRI 그 머신도 없고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실은 더 많이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의사가 없는 미국이랍니다. 앞으로는 더 하대요. 포레버 21의 그 쇼핑백을 생각하다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이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날마다 읽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의 최고를 위한 나의 그 최선. 그게 9월 30일자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있잖아요. 너희를 위한 고통에 기뻐하고 해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헌신을 할 때 그것을 그 God's call이라고 call of God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뭔가를 좀 새로 다져봐야지 될 때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면 궁금합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또 이런 책도 하나 읽어야지 되거든요. 아주 좋은 한 주일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